네, 셋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6장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 및 대안 형성 가운데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책 대안의 한계점으로 예측 능력의 한계, 계량화의 문제, 비용 기준으로서의 공동 척도의 결핍, 그리고 네 번째 비용과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용과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그 정책 대안들을 보면 현존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도 제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책 대안의 형성 과정이 무한정으로 길어지거나 형성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소모한다면은 정책의 기회를 놓치거나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정책 대안의 형성이 필요하고 그 투입 비용, 정책 대안의 그 형성 비용이 포함되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투입 비용이 산출 요소의 환산액보다 플러스 양의 가치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섯 번째로 다른 정책들과의 경쟁이 있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 정책 간의 경쟁 관계나 그리고 다른 부처의 그 정책과도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상호 중첩되거나 보완 관계를 갖거나 자원면에서 갈등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회복지 정책 중에 이루고자 하는 정책 대안의 차원을 벗어나서 주변 관련 정책들과의 관계 그리고 국가 전체의 추진 방향 등과 관계를 고려해서 마찰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투입 산출 관계의 불명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사회복지 정책의 산출물들은 서비스 또는 만족감, 시설의 이용, 그리고 취업 상태의 호전 등으로 나타나 그 투입된 비용과 산출물에 대한 명확한 관계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측 능력의 한계나 계량화의 문제, 비용 기준에서 공동척도의 결핍에서도 감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산출물들이 그 서비스 또는 만족감, 시설의 이용, 취업 상태의 호전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투입된 비용과 산출물에 대한 명확히 관계가 파악이 어렵겠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더욱 어렵게 하고요. 그렇지만 사회복지의 산출물의 크기가 커질 수 있도록 대안을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또 대안이 되기 때문에 투입 산출과의 산출 관계의 불명확을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과정 가운데 사회복지 형성의 의제 형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제 형성 과정에서 그 개념을 정의해 보면 정책 의제 형성 과정은 행정부나 입법부 등이 정책적 해결을 위해 사회 문제를 정책 문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는 비제도적 공공 의제를 제도적 정책 의제로 채택시키는 과정인데요. 비제도적 공공 의제라는 것은 사회 문제가 확대되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제도적 공공의제를 제도적 정책의제로 채택시키는 과정을 정책의제 형성 과정이라고 하며 이러한 정책의제 형성 과정은 정책의 출발점으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우선하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무수한 사회 문제들 중에서 일부분만이 정책 문제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방치된다는 점에서요. 어떠한 사회 문제가 어떻게 정책 문제로 전환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유연성 등으로 인해 실업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한 빈곤 문제 등이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서 이를 공공의제에서 정책의제로 전환시키는 과정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 등의 정책적 해결을 위해 사회 문제를 정책 문제로 전환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비제도적 공공의제를 제도적 정책의제로 채택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정책 의제 형성 과정에서 개념에 있어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스턴이라는 학자는요, 사회복지 정책의 의제 형성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197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아이스턴이 1978년도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책 의제 형성 모형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문제 태동이나 사회 문제 인지, 타 집단 관여, 사회 쟁점 표출, 공중 의제 형성, 쟁점 창조적 활동, 공식 의제 형성,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그리고 정책 집행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이스턴의 정책 의제 형성 모형을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의제 형성 모형의 1단계는 사회 문제의 태동입니다. 마치 신체 안에 병균이 잠복해 있다가 나타나듯이 사회에는 갖가지 문제가 항상 잠복해 있기 마련인데요. 조그마한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할 때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이 말은 사회 문제는 사회 표준에서 이탈된 현상이나 사회 조직의 주요 부분이 파괴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주로 영향력 있는 집단에 의해서 인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 문제란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족감이나 기대에 어긋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개인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된다면 여기에 하나의 계층이나 또는 집단이 형성되기가 쉽습니다. 이 말은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반사회적으로 확산되어서 큰 사회적인 문제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여성이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우세한 전통적인 사회에서 취업을 시도하는 한 여성에게 차별이 가해질 경우에 그녀의 개인적인 좌절감이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얻을 때 이는 사회 문제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느 한 집단 또는 몇 개의 집단들이 사회 문제를 인지해서 공개적으로 이를 문제화하면 그것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해결 방안에 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들이 관여하기 마련인데요. 즉 어떤 사회 문제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을 지닌 여러 집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제의식을 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련 집단들이 사회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여길 때 사회 쟁점은 표면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쟁점이 논의의 대상이 됐을 때 관련 집단들이 사회 문제를 논의해서 대상으로 떠올랐을 때 떠오른 것이 사회 쟁점, 사회 쟁점이
그 수면 위로 표면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쟁점은 그 해결 방안이 합의되지 않은 사회 문제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관된 의견이 없는 상황에서는 처음에 사회 문제를 인지한 집단과는 상이한 관점을 지닌 집단들이 사회 쟁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활발히 토론을 전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의제, 공중 의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공중 의제에서 공중은 일반 대중과는 달리 사회 쟁점을 그 보다 더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 주도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공익이나 국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인지된 쟁점을 널리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제, 일반적으로 공중의제를 측정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 갤럽 여론조사와 같은 정기적인 방법을 쓰는 방식입니다. 일정한 시점에서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쟁점은 공중의제를 적절히 표시해 주는 것인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중의 근심이나 기회의제는 자동적으로 공식의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일명 쟁점 창조자의 촉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면은 공중의제를 형성하고 쟁점 창조자 활동이라고 그림의 표에 나와 있는데요. 쟁점 창조자들은 주로 공중을 위해서 쟁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정부에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쟁점 창조자인 동시에 쟁점을 중개하는 중개자이기도 한데요. 즉 쟁점 창조자들은 시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 쟁점을 창조함과 더불어서 시민 집단과 공직자들 사이에 교량적 역할을 하면서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구 사회에서처럼 고도로 발달된 정치 체계 내에서는 이들의 기능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어느 부처에서든지 대체로 의제 형성 기구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 기구는 주로 운영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운영 의제는 주어진 시간 안에 어느 의제들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든가 토론 시간을 얼마나 할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유사한 의제들을 일괄적으로 다루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조직적으로 의제가 설정되면 어느 정도의 토론 과정을 거친 후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결국 이 과정에 도달하게 되면 쟁점을 해결할 대안이 결정되거나 무정책 결정, 무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정책 산출물이 요구되는 문제시되는 현실에서 정책 대안을 산출하지 않는 행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무정책 결정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단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와 관련된 사회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민 집단들은 동일한 전략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아이스톤의 정책 의제 형성 모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공공체계 내에서의 의제 설정을 순환 과정으로 설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이스톤의 정책 의제 형성 모형은 사회 문제가 집단에 의해서 인지되기 전에 문제의 태동 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쟁점 창도자들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다 이렇게 어, 의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스턴의 정책 의제 형성 모형을 에 대해 평가 전망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아이스톤의 정책 의제 형성 과정 모형은 공공체계에서의 의제 설정을 순환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스톤의 정책 의제 형성 과정 모형은 사회 문제가 집단에 의해서 인지되기 전에 문제의 태동 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쟁점 창조자들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원주의 시대를 맞이해서 정책 의제 형성 과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모형은 향후에도 일정 부분 어,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 체계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사례 적용 등을 통해 아이스턴의 모형을 높은 수준으로 검증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객관화의 한계를 가 있다는 지적도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의제 형성 과정, 두 번째 메이의 정책 의제 형성 모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91년 메이는 정책 의제 형성 모형을 제시했는데요. 본 모형은 정책 이슈 영역에 관련된 정책 문제의 성격 차원 등에 따라 개념화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 문제의 성격 차원에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가 중요한데요. 어떤 문제들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들이 일반 대중들로부터 주도될 수 있고 어떤 문제들은 특정한 집단에서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집단이 정부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내부에서 정책 의제 형성이 주도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 해결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 정도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만일 대중들의 지지가 높은 경우 그들을 굳히기 작전을 쓸 것이고 지지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정부 내에서 정책 의제가 창출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공공 의제가 동원될 것입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 지지의 성격 수준, 논쟁의 주도자를 기준으로 외부 주도 모형, 그리고 내부 주도 모형, 굳히기 모형, 동원 모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콥 로스와 로스는 이 중 외부 주도 모형, 내부 주도 모형, 동원 모형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모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내부 주도 모형, 그 다음에 외부 주도 모형, 그 다음에 동원 모형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부 주도 모형에서 정책 의제 형성은 이슈들이 먼저 비정부 집단에서 일어나 확장되어 공공 의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제도적인 정책 의제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은 사회 집단들에 의해서 수행되는데요. 우선 한 집단이 불만들을 직결하고 정부로 하여금 그것을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집단이 그들의 요구에 대한 지지를 확대시키려고 노력하는데요.
지지의 확대는 그들과 특정한 불만을 좀 더 일반적인 불만으로 대중 속에 확대시키고 여러 집단들과 연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집단들은 이슈들이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확장될 때까지 로비하고 경쟁하며 때로는 다른 집단들에게 합류되기도 하는데요. 만일 그들이 정치적 자원과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이슈들이나 정부 행동들을 창도하는 반대자들을 능가하는 책략을 쓸 수 있다면 그들의 이슈를 정책 의제로 진입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 주도 모형에서는 특별히 정책 결정가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정책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정책의 대중 확산이나 정책 경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 주도 모형이 집단이나 정부가 불만을 천명하고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 방안을 구체화될 때 정책 의제의 주도와 구체화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원 모형에서는 그 정책 결정가들이 이슈들을 정책 의제로부터 공공 의제로 확장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이슈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진 불만으로부터 확장되는 예비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먼저 공식적 정책 의제의 위치에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정부 내에서는 이슈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정책과 그것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일 수도 있고 원칙만 설정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 집행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지지와 확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부 지도자들은 그들의 결정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공공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의제 형성 과정에서 그 모형들을 정책 의제 형성 모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설명으로 마칠까 하는데요.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에 참여자가 있습니다. 이슈 기업가, 이해 당사자들, 정책꾼들, 사회복지 전문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슈 기업가들은 사회복지 문제를 이슈화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정책꾼들이 심각하게 논의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은 사회복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과 그 문제의 해결에 비용을 부담하는 기득권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슈 기업가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의 참여자 가운데 정책꾼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꾼이라는 것은 문제나 요구를 공적인 이슈로 제시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국회, 법원,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언론, 정당, 이익단체, 선거시의 입후보자 등이 주로 이에 해당하며 때에 따라서는 개인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 형성에 압력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부족한 권력 자원으로 문제를 이슈화시키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의 대리자로서의 아젠다 형성 과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참여자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이수 기업자, 이해 당사자들, 정책꾼들,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전문가, 일반 국민들로 해서 용어에 대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치 체제란 거에 대한 또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정치 체제라는 것은 작게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구성되는 정권의 의미를 띠기도 하고, 크게는 정당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념과 관련된 국가 체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사회 체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정치 체제라는 말이 그 체제 자체는 그 체제를 구축한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편향성이 좀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의 형성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정책 자체가 재분배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은 아젠다 형성을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체제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젠다 형성에 있어서 좁은 의미의 아젠다 형성 과정은 좀 요약하자면 투입, 체제, 산출 모형이고요. 이 좁은 의미의 아젠다 형성 과정이 문제나 요구가 정치 체계 속에 투입되는 과정이 아젠다 형성 과정입니다. 체제 위에서 문제나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대안 구체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 정책 현상에서 아젠다 형성 과정과 다른 정책 과정들을 시공간적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렵고, 아젠다 형성 과정이 반드시 대안 구체화 과정보다 반드시 먼저 일어나지 않으며 또 정치 체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좁은 의미의 아젠다 형성 과정은 투입과 체제와 산출 모형이다. 알아두시면 이해가 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아젠다 형성 과정은 이슈를 둘러싼 이해 집단 사이에 정치적 성격이 강한 과정이고, 대안 구체화 과정은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여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비교적 정치적 성격이 약한 과정이며, 대안 선택 과정은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권위 있는 정책 결정자가 관여하는 정책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젠다 형성 과정은 넓은 의미에서 어떠한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정책꾼들에 의해서 이슈로 제기되고, 그것이 정책 아젠다에 수록되어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해 논의되는 과정으로 개념 지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7장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